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 콘텐츠 플랫폼 경제 전문 방송 AK 라디오의 진행을 맡은 박병희입니다. 저는 앞으로 아시아경제 에디터 분들이 추천해 주는 책으로 청취자분들과 만날 예정인데요. 다양한 분야의 책을 통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과 마음의 양식을 공유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코너 오늘 첫 게스트는 바로 김필수 아시아경제 경제금융 매니징 에디터입니다. 김필수 에디터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필수입니다. 예, 저자가 나오시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제가 독자 입장에서 한번 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오늘 나눠볼 책과 주제를 공개할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책은 애플 엔비디아 쇼크 웨이브라는 책입니다. 25년 경력의 기자 백종민 기자가 쓴 책인데 이 책은 제목보다는 이제 AI 반도체 전쟁 최후의 승자가 누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제가 좀 인상적인데요. 일단 에디터님께서 이제 이 책을 소개하신 이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이 책이 아시아경제 사내 저술지원 1호 책이고요. 그래서 관심을 깊게 지켜봤고 요즘 주식시장이나 경제에서 가장 핫한 아이템이 반도체인데 요거를 잘 읽히고 또 기자가 써서 그런지 되게 쉽게 잘 읽힙니다. 책이. 그리고 큰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서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 반도체가 뜨는 이유는 또 AI가 요즘 전 분야에서 기반이 되고 있는데요. 그 AI의 작동 기반이 역시 또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앞으로도 계속 핫한 이슈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책을 추천하게 됐는데요. 박 부장께서는 어떤 이유로 이 책을 추천하게 됐는지, 이 책을 어떻게 관심 있게 봤는지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이 책이 일단 어쨌든 간에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이 흥미를 끌었습니다. 제가 여기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애플하고 엔비디아가 이제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들인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난주 이제 금요일이죠. 17일 마감가 기준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3조 1230억 달러로 세계 1위 시가총액 세계 1위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이 2조 9110억 달러, 엔비디아가 2조 2750억 달러로 2위 3위인데 엔비디아하고 이제 애플 주가가 조금 차이는 있지만 엔비디아 주가가 1년 전보다는 지금 현재 3배나 올랐다는 점에서 최근에 상승세가 워낙 놀랍기 때문에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좀 경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전 세계 1위에 올랐는데 이것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오픈AI 투자를 호재로 삼아서 1위에 올랐다는 점에서 이 책이 이제 AI 반도체를 이야기한다는 게 좀 관심을 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AI 반도체라는 화두 자체도 되게 흥미로웠는데 사실 제가 반도체를 잘 모르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책에서도 언급이 나오지만 삼성전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반도체 하면은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만 익숙한 편인데 여기서 화두로 제시하는 게 이제 AI 반도체라는 게 좀 새로운 용어인 것 같아서 AI라는 게 사실상 이제 좀 저희한테 들린 지는 오래됐지만 지난해 이제 챗 GPT 등장으로 좀 관심이 본격적으로 좀 커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봤을 때 이 AI 반도체라는 화두 자체가 좀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좀 큰 흐름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어본 바로는 일단 그 반도체의 큰 흐름 이거를 좀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반도체의 발달 과정이 트랜지스터, IC, 다음에 CPU 중앙 처리 장치, 다음에 AP라고 휴대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거 그 다음이 GPU, 지금 말씀하신 AI 반도체랑 사실상 같은 언어로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5단계로 이게 진행된다고 파악을 하시고 이 책을 보시면 이 흐름에 따라서 이제 발달 과정이 쭉 나와 있고 현재
정점에 이른 애플과 엔비디아라는 두 기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트랜지스터가 맨 처음 시작을 했다 그랬잖아요. 예. 이걸 이 책 내용에 보면 제일 처음 개발한 사람이 일리엄 쇼클리라고 이름 한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예. 벨 연구소에서 근무했던 분이 1947년도에 이 트랜지스터를 발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구를 잘 하다가 그 밑에 8명의 연구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쇼클리랑 의견이 안 맞아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용어인데요. 8인의 배신자라고 이들이 불려졌고 예.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유명한 무어의 법칙을 발명한 고든 무어라는 사람입니다. 예. 고든 무어가 독립을 해서 페어차일드를 설립을 했고요. 이후에 다시 또 로버트 노이스라는 유명한 사람이랑 같이 인텔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요 인텔을 만들면서 아까 말씀드린 트랜지스터에서 IC, CPU로 넘어가는 단계죠. 반도체의 발달 역사를 보면 이들이 그래서 차례로 아까 로버트 노이스가 1대, 고든 무어가 2대, 그리고 이름을 들어보셨을 앤디 그로버가 인텔의 3대 CEO를 지내면서 CPU 전성 시대를 이끌게 됩니다. 이 CPU 1980년대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거의 인텔이 CPU를 등에 업고 독주를 했고요. 이후에 다시 아까 말씀드린 AP라는 휴대폰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애플이 선도하게 됩니다. 애플이 2007년도에는 사실 자체 칩을 내놨는데 이거는 삼성 칩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조짐은 좀 보이기 시작했고 자기네들이 직접 설계를 해서 정말로 자체 칩을 낸 거는 2008년입니다. 그래서 AP 칩으로 넘어가고요. 이후에는 AP 칩이 사실상 반도체의 큰 흐름이 되면서 인텔이 무너지고 애플이 독주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애플은 그냥 휴대폰 업체로 알고 있는데 애플은 휴대폰 업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세계 10위권의 반도체 기업이기도 하고요. 설계 능력에서는 넘버원으로 평가받기도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애플의 칩 선택에 따라서 반도체 기업들 명암이 갈리기도 하고 주요 메인 플레이어가 됐죠. 그리고 그 AP 칩 다음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AI 반도체 GPU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다시 주도권을 잡게 되는 기업이 바로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엔비디아입니다. 이 GPU는 사실 게임기에 쓰이던 그래픽 반도체인데 용도가 그거에 한정돼 있다가 갑자기 비트코인 채굴 그리고 이 AI가 나오면서 이 GPU는 워낙 연산 능력이 확장돼 있기 때문에 AI가 공부를 하려면은 그 연산력이 굉장히 확장돼 있어야 하거든요. 마침 정말 자기 능력에 맞는 그런 분야를 발굴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GPU 시대로 넘어가게 되고 지금 현재 GPU 시대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저자도 보면은 이제 그 첫 부분에 강조하는 내용이 이제 애플이 다 휴대전화,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스마트워치 제조업체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아니다. 반도체 기업이다.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이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이 책을 쓴 것으로 맞습니다. 저술 의도를 밝히고 있는데 저도 이제 에디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제가 예전에 이제 지금은 하지 않지만 게임을 할 때 이제 알았던 그렇습니까? GPU라는 개념을 이제 그걸 하면서 처음 이제 알게 돼가지고 엔비디아라는 기업도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AI 시대가 되면서 이게 CPU보다는 GPU로 AI 연산 능력을 처리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되면서 이게 GPU의 시대가 열렸다는 내용. 그 부분이 이제 저도 좀 재밌게 왔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이 또 강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전 세계의 반도체 업체가 지금 현재는 애플, 엔비디아, TSMC라는 세계 기업이 좌지우지하는 삼각편대 체제가 구축돼 있다. 이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그 세계 기업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이 얘기를 해봤으면 합니다. 먼저 애플부터 이렇게
차례차례 한번 얘기를 예. 해보시죠. 예. 예. 네, 애플은 뭐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세계 1위 휴대폰 업체이기도 하지만 세계 10위권의 반도체 공급 기업이기도 하고 예. 예. 반도체 설계 능력으로는 1위라고 평가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뿌리를 찾아가 보면 사실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을 다시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예전에 했던 말 중에 모든 일의 기본이 되는 기술을 소유하고 컨트롤하는 게 필요하다. 예. 이게 자체 칩 생산에 대한 열망을 나타낸 멘트라고 예, 책에는 예. 그렇게 저술이 예. 되어 있고요. 그 배경에 보면 잡스라는 사람이 워낙 까다로운 사람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구현하려는 서비스가 자기 모바일 기기에 구현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반도체가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네들 납품한 업체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죠. 맥에 네. 장착된 그 파워 PC라는 CPU에도 불만이 많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휴대폰에 아이폰에 들어갔던 칩에도 불만이 많았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의도를 갖고 있었고 굉장히 장기간 준비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07년도에 이제 핸드폰 칩은 자체 생산하면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보면 아까 그 파워 PC CPU에 불만이 되게 많았고 그때 인텔 칩 PC에 자기네들이 대항을 하겠다. 예. 사실 이렇게 구도를 잡고 들어는 갔는데 되게 의외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2005년에 파워 PC 자기네들에 들어가는 CPU는 포기를 했는데 이러면 당연히 아까 인텔이랑 대결을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인텔이랑 적대 관계를 형성하고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애플 맥에 인텔 칩을 오히려 장착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적과 손을 잡은 거죠. 근데 이게 당시에는 전략이 PC 칩은 내주고 자기네들 역량이 안 되니까 모바일 칩에 점령하겠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07년도에 이제 모바일 칩은 자기네 자체 생산을 했고요. 그 동안에 어떻게 보면 스티브 잡스가 시간을 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 PC 칩도 사실은 계속 개발을 했었고 결국은 이제 시리즈를 완성하게 되죠. 휴대폰에 들어가는 A 칩, 그다음에 예. PC에 들어가는 M 칩, 그다음에 지금은 그래픽 AI에 들어가는 R 칩까지 그 사이에 물론 H 칩이라서 에어팟에 들어가는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전 분야에 걸친 반도체 라인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이제 정점에 이를 게 올해 6월달에 지금 아이폰 16 나온다 그러는데요. 여기에 아마 AI 기능을 담은 아이폰이 나오고 이게 이제 미래 모바일 전쟁, 미래 모바일 칩 어를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책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더 나가서 엠퍼 칩, 그러니까 예. PC에도 AI 기능을 대폭 강화해서 향후 AI 전쟁에도 애플이 적극 가세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애플의 자체 칩 전략의 이 책의 큰 부분의 하나고요. 이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던 인텔과의 적대 관계, 뭐 MS와의 적대 관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이 책의 큰 부분을 차지하면서 전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사례도 들어있고 그래서 읽기에도 흥미롭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쉽게 기사체로 쓰여서 잘 읽히는 책입니다. 네. 뭐 설명해 주신 거에서도 이제 이야기가 나왔지만 스티브 잡스가 확실히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었구나 싶은 네.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애플에 대한 굉장히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네. 계획을 세우고 예. 해왔던 게 아닌가. 그래서 네. 이제 2011년에 이제 잡스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이제 10년이 네, 훨씬 네. 넘었는데도 네. 아직까지 그 유산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나가다 보면 예, 예. 그 애플의 칩 독립 전략 중간에 그 우리가 지금은 또 많이 유명해진 ARM이라는 기업, ARM이라는 기업이 예. 등장하게 되는데요. 저도 이건 책을 읽으면서 처음 알았는데 이 ARM이 사실은 애플이 세운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플의 최초 모바일 기기 중에 뉴턴이라고 있었는데 여기에 들어갈 마이크로 프로세서 개발을 해서 애플이 VLSI 테크놀로지라는 회사하고 1998년에 조인트를 해서 설립한 회사가 ARM이었었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ARM하고 포털 플레이는 또 그 당시로 치면 벤처 기업이 있었는데 여기 두 개가 같이 해서 그 아이폰 전에 나왔던 아이팟 용 칩을 개발을 해서
이제 대박이 난 거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팔리면서. 그리고 그 같이 했던 포털 플레이라는 업체는 탈 애플을 꿈꿉니다. 자기네들이 워낙 많이 팔리고 하니까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이제 자신감이 있으니까 애플 말고 다른 데도 해볼까 그랬는데 이거 스티브 잡스가 이런 걸 그냥 두고 보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 바로 거래 관계를 끊고 대신 애플에는 삼성이라는 대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삼성의 반도체 사업이 이때 애플이랑 거래를 트면서 날개를 달게 되죠. 이거 어떻게 보면 삼성의 오늘날 반도체도 예. 애플의 힘의 분바가 크고요. 그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한 포털 플레이는 그래서 2006년도에 결국은 엔비디아의 헐값 인수가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엔비디아 때도 설명하겠지만 엔비디아가 지금 그 AI 반도체에서 거꾸로 가는 건데 예. 이제 역공을 하게 됩니다. PC, CPU에도 예. 도전하겠다 해서 그리고 핸드폰, 자체 핸드폰에도 도전하겠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그거에 기반이 되는 회사가 지금 2007년 포털 플레이어 아까 아이팟용 칩을 만들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 기술이 있으니까 그거를 지금 역공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잡스는 암이 1998년도에 IPO를 할 때 그 예. 아까 공동으로 설립했다 그랬잖아요. 그 예. 지분을 매각을 합니다. 이때 잡스가 애플에 들어왔던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었는데 이때 판 돈으로 거의 10몇억 불, 13억 불에 해당하는 큰 돈을 지게 돼서 이걸 기반으로 애플이 해당하고 사실상 오늘날에 또 애플이 있게 된 이런 인연이 있습니다. 예. 그 애플은 어쨌든 간에 잡스의 치밀한 계획 하에서 이제 네. 성장을 쭉 해왔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엔비디아는 조금 전 모르겠습니다. 전략은 좀 잘 모르겠고 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GPU를 계속 하다가 맞습니다, 그게 이제 맞습니다. AI 시대에 좀 시대를 잘 만난 듯한 네. 그런 느낌이 조금 들긴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 부분을 좀 뭐 그 외에 이제 그거 포함해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은 그 저자인 백종민 기자도 얘기하지만 엔비디아가 사실 지금 원탑으로 워낙 잘 나가기 때문에 예.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긴 한데 저도 박 부장 생각이랑 비슷하게 엔비디아가 과연 해안을 갖고 미래를 내다보고 예. 이렇게 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물음표가 달리고요. 근데 여튼 책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 엔비디아를 표현하기로는 AI 혁명에 의해서 그리고 AI 혁명을 지금 이끄는 조력자다. 그리고 애플을 위협할 유일한 기업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예.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게임용 칩을 제공하다가 예. 갑자기 이 칩의 용도가 비트코인 발굴하고 AI에 쓰이면서 예. 어떻게 보면 컨텀점을 하게 되죠. 물론 이 안에는 책에 들고 이것도 이제 많이 알려진 얘기하지만 사실 그 GPU 개발하는데 예. 이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쿠다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같이 쓰기 때문에 이게 락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향후 GPU를 개발할 때도 다들 쿠다라는 언어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이거를 써서 개발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시 엔비디아에 종속되는 그래서 시장에 지금 거의 뭐 90% 이상을 독점 기업이 됐고요. 물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된 데는 아까 비트코인 AI 개발이 있었지만 또 제일 처음에 초기에 AI에 쓰이게 된 그 계기를 보면 이것도 재미있는 사연이긴 한데 제프리 힌튼 뭐 얀 루쿤 이런 사람들이 요즘 AI 4대 처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캐나다인 교수들인데 그리고 일리아 수츠케버라고 오픈 AI의 창립자가 이 세 사람들이 그 엔비디아의 GPU를 단 그 AI로 학습을 시킵니다. 예. 그래서 학습을 시키는데 이 학습 능력이 다른 칩을 하는 것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으니까 제프리 힌튼이 엔비디아에 우리한테 그걸 좀 보급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홍보를 되게 많이 합니다. 이거 탁월하다 효과가.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엔비디아의 GPU가 AI의 사실상의 기본 부품처럼 장착이 되고 갑자기 컨텐츠를 하게 됐죠. 지금은 AI 칩 매출의 거의 70% 이상이 빅테크 기업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 칩을 다 쓰고 있는 거죠. 여기 책에서도 언급이 되는데 TSMC에 대해서 이제 여기 저자는 이제 애플 혁명의 비결 중에 하나가 이제 TSMC 동맹 덕분이라고 설명이 나오는데 네. TSMC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해주신다면. TSMC는 모리스 창이라는 뭐 탁월한 경영자가 지금은 워낙 연로하신 분이긴 한데 아직까지도
반도체계에서는 전설적인 사람은 남아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모리스 창에 대해서는 극찬을 했죠. AI계 스티브 잡스라고. 아니, 저기 진정한 영웅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사실 이 배경애들 보면 또 엔비디아가 초기 아까처럼 제가 전략을 잘 잡아서 실제로 큰 그림을 가는지 모르겠다고 한 얘기가 있었는데 초기에는 사실 엔비디아가 굉장히 그냥 작은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이 책 내용에도 나오는데 본인이 모리스 창한테 신세를 많이 진 게 그 초기 어려울 때 모리스 창이 직접 찾아와서 어떤 걸 만들고 있냐 그리고 얼마를 우리한테 맡길 수가 있냐 해서 사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이 사람이 자극을 줘서 계속 키웠던 거고 그거에 기반해서 이제 게임 쪽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이제 주요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거고요. 지금 AI에서는 독보적인 존재가 된 거죠. 요거랑 연관돼서 보면 사실 TSMC하고 엔비디아 그리고 AMD라는 또 반도체가 있는데 AMD는 그 PC CPU에서 인텔의 독점을 깨고 인텔을 뒤집은 업체이긴 한데 그 공통점이 보면 다 대만 사람들이 CEO입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도 잘 되고 서로 지지하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던 젠수랑하고 리사수 AMD CEO는 친척 관계이기도 하고 그래서 보면은 다들 뭐 별명이 화려합니다. 아까 젠스랑은 AI계 스티브 잡스 그리고 리사수는 반도체의 여왕 이렇게 별명들이 붙었는데요. 그 정도로 이 세 사람이 반도체계를 좌지우지하고 있고 이렇게 된 처음에 그래서 길을 잘 닦아서 이끌어준 사람이 아까 TSMC의 모리스 창 회장인 거죠. 그리고 이런 모리스 창의 탁월한 생각, 반도체 설계하고 생산을 분리해서 자기네들은 생산에만 전념하겠다. 그래서 생산을 독점 공급하게 된 게 애플이라는 큰 업체도 주요 고객으로, 엔비디아라는 업체도 주요 고객으로 그렇게 되면서 사실 TSMC가 없으면 애플이나 엔비디아가 성립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오르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현재 구도는 애플하고 엔비디아가 양쪽 옆에 있다면 중간에서 TSMC가 애플에도 주고 엔비디아에도 주고 그러니까 거의 모든 거를 지금 핸들링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생산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뭐 TSMC 사실 엄청난 슈퍼 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네들이 원래는 영업을 해서 받아와야 되는데 뭐 지금은 서로 맡기겠다고 하고 오히려 생산 능력이 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많이 주문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 TSMC 맡기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슈퍼 의리 됐죠. 이게 아마 TSMC는 관심이 많은 게 저희 삼성도 또 파운드리에 진출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삼성도 향후 목표는 물론 TSMC를 따라잡는 걸 텐데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이나 이런 걸 봐서는 너무 확연하게 많이 차이가 나고요. 그 배경에는 물론 또 이제 장비를 TSMC가 네덜란드 ASM인가요? 이름이 거기서 주요 장비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공급받기 때문에 삼성한테는 기회가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따라잡기가 되게 힘든 그런 상황이 됐죠. 어쨌든 AI 반도체라는 시장 자체가 이제 또 새로 생기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또 한번 기회를 엿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어디 업체가요? 다른 삼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죠, 혹시 그렇죠.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그렇죠. 생각을 해. 지금 뭐 빅테크든 어쨌든 지금 다 AI에 발을 걸치려고 하니까 AI 시장이 열린 거는 맞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의 거의 80~90%는 지금 엔비디아가 독점을 하고 있고요. 다른 데들이 GPU를 만들려고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쿠다라는 소프트웨어의 족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그래도 계속 시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가 사실 지금 경제계에서 가장 핫한 아이템이고 모두가 하고 있는데 지금 진영은 나눠져 있습니다. 이 책에도 좀 나와 있는데 아까 애플은 사실 그동안 AI에서 지진하라고 불려왔거든요. 투자도 안 하고 내놓은 것도 없고 해서 애플 그동안에 보면 뭐 주가도 많이 떨어졌었고 썩은 사과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요. 근데 이거 잠깐 비교해 보면 지금은 당연히 AI에
톱은 오픈 AI인데 예. 이 오픈 AI가 MS가 처음에 100억 불을 투자해서 이제 예. 시초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주요 주주이기도 하고 그래서 MS가 AI에서 되게 앞서 나가고 있고 그런데 이 백종민 기자 물론 여기 이제 책 내용에 보면 이 주요 한 축이 오픈 AI인데 여기는 LLM 기반이라서 거대 언어 모델 그러니까 공부를 엄청 예. 많이 시켜서 매개 변수가 엄청나죠. 거의 1조 개 정도를 공부시켜서 만드는 생성형 AI이고 이 책에 보면 애플은 근데 반대로 자기네들은 그렇게까지 거대한 모델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예.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지금 모바일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쪽에서 오히려 거꾸로 시작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 얘기하고요. 그게 정중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애플은 지난 5년간 거의 연 100억 불 정도를 AI에 투자를 해왔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MS가 오픈 AI에 투자한 100억 불을 거의 5년 동안 계속 해마다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뭔가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온 디바이스 AI입니다. 예. 삼성 갤럭시에도 들어갔던 그걸 애플이 지금 노리고 있는 거 아니냐. 아까 앞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6월달에 나올 아이폰에 이제 온 디바이스 AI를 넣지 않겠느냐. 근데 요거는 모델이 약간 다른 게 작은 거대한 스몰 랭귀지 모델이죠. 예. 공부를 적게만 시켜서 이제 한 300억 개 정도 아까 1조 개랑 엄청 차이가 나죠. 예. 300억 개 정도만 시켜서 그렇게 해도 우리가 모바일로 치면은 이제 그런 제가 이거 제 생각에는 그냥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어 프리토킹 할 때 한 3,000개 정도 단어만 있어도 충분한데 예. 우리가 학교 때 보면 뭐 버케브러리 33,000에서 막 그런 단어를 엄청 많이 외우잖아요. 근데 예. 실제 활용할 때는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다. 그럼 휴대폰에서 돌아갈 정도의 AI면은 300억 개 정도도 충분하다는 전략인 것 같고 이것도 물론 이제 계속 업데이트는 하겠죠. 그러면 훨씬 경쟁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왜 애플이 지금까지 이 AI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를 안 했냐? 예. 심지어 애플 내에는 A 워드 금지령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 보면 A 워드가 AI입니다. 예를 들어서 발표할 때도 보면은 AI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다 피하고 머신러닝이라는 단어만 그 자리에 다 갖다 놓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약간 다른 접근을 시도도 한 건데 그 이유를 보면은 아직까지도 AI 부작용을 애플은 되게 걱정하는 것 같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딥페이크, 예. 가짜 동영상, 가짜 뉴스 이런 거 그리고 AI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기업 정보가 빠져나가는 보안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보완을 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런 이슈가 없는 AI를 만들어서 광범위하게 보급하려는 거 아니냐. 그게 네. 이제 결국은 온 디바이스 AI인 거죠. 뭐 그래서 지금 그 아이폰 16에 담길 온 디바이스 AI가 구글에서 나온 제미나이. 예. 구글은 애플의 엄청난 경쟁 업체이기도 한데도 저가 동침을 하기 위해서 제미나이가 장착돼서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여기 책에 있습니다. 에디터님께서 이제 책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해주셨는데 네. 혹시 뭐 책을 읽으시면서 좀 뭐 아쉽거나 좀 그런 부분은 또 없으셨나요? 네. 책 정말 되게 단번에 읽혔거든요. 예, 그래서 쉽게 잘 쓴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단지 이제 조금 아쉬웠던 점은 지금 막 제가 말로만 설명드리니까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잘 정리가 안 됐을 텐데 예. 그 책에도 이렇게 그래픽이나 예. 도표 이런 거로 좀 일목요연하게 현재 구도라든지 그런 걸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사람 얼굴이라든지 예.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없어서 예. 이제 사람들이 바로 그걸 계속 머릿속에 담고 이야기에 조금 어려운 면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시각적으로 조금 이렇게 재미있지 않고 좀 딱딱했다 뭐 그런 게 있었는데요. 이거는 뭐 향후 보완을 해도 되고 예. 그러면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뭐 비슷한 생각이어가지고 네. 저는 뭐 에디터님보다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 보니까 읽다가 좀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그 저자가 이제 소개에도 나오지만 문과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컴퓨터와 이제 기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 그렇죠. 알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시간에서 쓰다 보니까 좀 약간 어려운 부분들이 좀 독자들이 읽기엔 좀 설명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이 네. 좀 들긴 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에디터님께서 이제 좀 네. 이것과 관련해서 좀 추천 연관해서 읽으면 좋겠다 싶은 책들이 네네. 있을 것 같은데 예. 좀 추천을 해주셨으면. 네. 예. 요즘 뭐 서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AI 반도체 이게 거의 한 코너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서대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핫한 분야이고 가장 빨리 변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가보면 책이 되게 자주 바뀌고요. 이 책도 예. 책 많이 바뀌어 있고 근데 굉장히 오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칩5라는 책인데요. 이제 지금 반도체를 알고 싶은 분들한테는 거의 고전처럼 얼마 되지 않은 책이지만 꼭 읽어야 될 책처럼 되어 있고요. 그 책을 읽어보시면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뭐 벨 연구소 쇼클리부터 시작해서 로버트 노이스 고든 뭐 얘기도 거기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반도체의 A부터 Z까지 좀 자세하게 알 수 있고요. 물론 다만 일부에서는 그 책이 너무 미국 시각에서 쓰여진 책이다라는 지적이 있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 백종민 기자가 쓴 책을 볼 때 책을 더 쉽게 읽을 수 있을 거고요. 그 책이 좀 더 어렵거든요. 예. 네, 그 책을 뭐 지금으로서는 그 책을 전 제일 추천하고 싶습니다. 박 부장은 어떠신가요? 어떤 책 좀 관련해서 추천해주고 예. 싶은 책? 저도 이제 책을 보면서 이제 그 애플 쇼크 웨이브에서도 이제 조금씩 언급이 되고 있는 책들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제가 본 책 중에서는 이제 지난 2월달에 이제 생각의 힘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인데 ARM 모든 것의 마이크로칩이라는 책이 있고 그리고 더 퀘스트 출판사에서 지난 4월에 출간된 책이 이제 애프터 스티브 잡스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 그 애플 엔비디아 쇼크 웨이브에서도 조금씩은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ARM 모든 것의 마이크로칩은 이제 그 ARM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인데 여기서 이제 애플 쇼크 웨이브하고 비슷한 관점에서 애플하고 ARM의 관계를 살펴보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ARM하고 애플이 오랜 관계를 유지해왔고 ARM이 애플과의 거래를 통해서 기반을 다지고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고 그리고 ARM은 반대로 이제 애플이 컴퓨터 회사에서 스마트폰 회사로 그리고 다시 기술 선도 기업으로 변신하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게 ARM 모든 것의 마이크로칩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반도체 산업에 관한 전반적인 역사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페어차일드 반도체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말씀하셨던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한번 보시면 되게 재미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좀 그 기자가 쓴 책 인디펜던트, 선데이 타임스, 데일리 메일 뭐 텔레그래프 다양한 매체에서 이제 글을 썼던 기자가 쓴 책인데 워낙 자료를 방대하게 수집을 하다 보니까 좀 난잡한 약간 너무 많은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집중력이 흐트러지긴 한데 되게 어쨌든 간에 좀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해 나가면서 읽어 나가면 되게 재밌는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프터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1년 이제 잡스 타계 이후에 애플의 지난 10여 년 변화를 살펴본 책인데 여기 이제 1장, 2장에서 그 1장에서는 팀 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2장에서는 애플 디자인의 핵심 인물이었죠. 조너슨 아이브에 대해서 이야기를 설명을 쭉 풀어놓는데 되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 뭐 좀 워낙
상세하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좀 소설 읽는 느낌도 들고 네네. 영화처럼 뭐 그림이 그려지는 책이기도 하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보시면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기자들이 책을 많이 내네요. 예. 박 워낙 부장도. 하도 최근에 이제 신문에서 하도 다루는 분야다 보니까 예.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암은 이 백종민 기자 책에도 보면 여러 군데 언급이 되거든요. 예, 지금의 반도체 시장 구도가 인텔의 고전력 칩이냐 아니면 ARM의 저전력 칩이냐 구도가 형성됐고 이게 이제 큰 그림에서 이렇게 그림을 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암도 여하튼 무시 못할 지금 겨울로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방송 일정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김필수 에디터님 모시고 백종민 기자의 애플 엔비디아 쇼크웨이버라는 책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그 책처럼 충직한 친구는 없다는 말이 이제 소설가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말인데 저희 코너도 앞으로 이제 이런 이 말 따라서 좋은 책을 다양하게 소개하면서 청취자분들하고 충직한 친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송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디터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희였습니다.